안녕하세요. 인사이드 스토리 유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상하입니다. 네, 세기의 미녀로 꼽히는 클레오파트라와 양귀비 모두 아시죠? 이 두 미녀는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맥주 거품으로 목욕을 했다더라, 우유만으로도 목욕을 했다더라 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세기의 미녀들에게만 젊음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대부분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아닐까요? 저 같은 경우에도 선배님께서 저를 보시기에는 제가 어려 보이긴 하지만 네. 저도 이 젊음을 유지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네, 상하 씨가 생각하기에 좀 이른감이 없잖아 있지만 그 마음을 공감합니다. 모든 분들의 관심사죠. 그래서 그런지 요즘 이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저속 노화가 건강 키워드로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건강 노화의 속도를 조절하는 방법을 알려주실 분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상하 씨 먼저 소개 부탁해요. 아이고. 어깨, 무릎, 눈가주름 등 몸이 보내는 경고음. 노화가 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천천히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해결책을 제시한 노화방지의학의 최고권위자 이덕철 교수. 몸과 세포에서 보내는 신호를 알면 노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저속 노화의 비밀, 지금 공개합니다. 네, 노화의학 분야 권위자 이덕철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처음 뵙는데 제가 교수님의 얼굴을 계속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인상이 너무 네. 좋으시죠. 우리 만나는 환자분들 참 좋으시겠다.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거는 저 의사한테는 최고의 칭찬이거든요. 아, 네. 의사가 환자를 편안하게 대해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높은 경지에 있는 의사거든요. 저도 아직 학생인데 교수님을 뵈니까 약간 선한 인상과 미소 이런 게 약간 학점을 잘 줄 것 같은 교수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는 학생들에게 어떤 교수님이신가요? 학점 잘 줬죠, 물론. 그래서 저는 사실은 학생들이 젊음과 패기가 더 중요하지 강의실에서 얻는 지식보다는 그리고 열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점수, 학점을 잘 주려고 했는데 근데 또 이것도 또 고민이 되더라고요. 모든 사람을 똑같이 주면 안 되잖아요. 어떤 그렇죠. 사람들은 레포트를 잘 써오거나 시험 잘 보거나 항상 사정할 때 그래서 좀 고민이 됐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오랫동안 환자를 봐오셨는데 상하 씨 혹시 가정의학과 정확히 어떤 과인지 좀 알고 있나요? 솔직히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약간 감기에 걸리거나 배가 아프거나 이럴 때 가정의학과를 좀 많이 갔는데 자세히는 모르는 것 같은데 혹시 교수님 가정의학과는 어떤 학과인가요? 네, 아직까지 좀 낯설죠. 네. 사실 가정의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사람의 모든 문제를 갖다 지속적으로 담당하고 치료해주고 관리해주는 그런 의사예요. 주치의 같은 거죠. 단과 전문의가 질병을 본다면 우리는 사람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환자분의 친구도 되고 상담자, 조언자, 이렇게 해서 이런 역할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다른 문제로 계속해서 이제 봐왔던 분이 갑자기 암이 걸렸는데 이분이 수술을 해야 될지 항암 치료해야 될지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결정을 잘 못할 때 때에 따라서는 환자 편에 서 가지고 그 담당 의사하고도 얘기를 해서 조정해주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꼭 필요한 치료 같으면은 환자를 잘 설득해가지고 치료를 잘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주치의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이 가정의학입니다. 지속적으로 본다는 의미를 강조를 해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가족을 돌봐주는 동네 의사를 보고 의사가 되실 결심을 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렇게 기억이 나는 순간 있잖아요. 세상에 기억이 나는 순간서부터 기억이 나는 의사 선생님이에요. 어렸을 때도 이렇게 열나면은 가서 진료받고 주사받고 이렇게 약 먹고 어디가 베었거나 머리가 깨어졌거나 이럴 때 꼬매 주시고 우리 가족 전체를 그렇게 해주시는 의사 선생님이 계셨댔는데 항상 인자한 모습에 웃는 모습에 그 모습이 정말 좀 감동이 많이 돼서 의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죠. 어렴풋이 그런 마음을 이제 품게 되신 거군요. 그럼 가정의학과는 어떻게 선택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해요. 사실 저는 이렇게 한 지역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보다요. 전반적인 거를 보는 그런 것들을 좋아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를 다룰 때 전체적인 거를 볼 때 솔루션이 더 잘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보는 것보다는.
그래서 가정의학이라고 하는 거는 한 사람의 모든 문제를 관리해주는 어떤 그런 스펙트럼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했었고 요즘은 참 내 체질에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게 질병 예방, 건강 증진 이런 거는 병 하나를 다루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과는 잘 선택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정의학과가 정말 쭉 그 생애 주기를 보셨기 때문에 뭔가 네. 진단과 판단이 더 정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전반적인 걸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사실은요. 그 사람의 습관이라든지 병력이라든지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 사람이 모든 거를 관리해주는 의사가 꼭 필요합니다, 사실. 혹시 기억에 남는 그런 환자분이 혹시 있을까요? 이렇게 쭉 오래 한 분을 보시니까 그분의 역사도 많이 아실 것 같고 해서 뭐 이야기 해주시고 싶은 환자분의 사례가 좀 있을까 네. 궁금해졌습니다. 몇 분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자분하고 저희하고는 어떤 신뢰 관계가 됐을 때가 가장 이렇게 좋은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그래서 뭐 치매기도 좀 있었고 고혈압, 당뇨병 이런 만성 질환도 있었던 분은 오랜 기간 이렇게 지내오고 있었댔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치매 기운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서 뇌 MRI를 찍었더니 거기에 암이 있었댔어요. 네. 그럴 때 이거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수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혼돈스러워하면서 가족들도 와서 결정을 못 하고 그럴 때 이제 그때 그 신경외과 의사하고도 얘기하고 가족하고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수술을 하게끔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이렇게 도와드렸던 그런 분들 뭐 이렇게 생각이 나죠. 그 반대로 또 이게 지내다 보면은 제 친구도 이렇게 그 위암으로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신 그런 친구가 있거든요. 네. 그 친구가 있을 때 조금이라도 이렇게 조금 더 검사를 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어떤 사인이 있었을 때 그랬으면 괜찮을 텐데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나고 이렇게 좀 아픈 기억도 있고 그렇죠. 네. 요즘 왜 이제 의학이 병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왜 질병을 미리 예방하는 예방의학의 시대라고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속 노화, 요즘에 정말 뭐 이 용어 자체가 정말 난리인데 질병을 예방하는 거 어떻게 보면 같은 좀 길을 가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한 표현인데요. 사실은 노화라고 하는 걸 갖다 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세포의 손상이 축적돼서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이 자꾸 떨어지다 보면 질병이 되겠죠. 네. 그래서 노화하고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동전의 양면 같아서 나이가 들면서 자꾸 병이 많아지는 이유의 근본 원인이 노화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속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체의 노화 속도를 늦춰서 자기의 달력 나이, 실나이보다 훨씬 젊고 건강하게 살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네. 이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죠.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세계 평균의 한 2배 정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가 90세, 100세까지 살게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이게 건강 나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이 없이 살 수 있는 나이인데 이것이 60세 후반으로 여기 잘 따라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는 질병 속에 고통 속에 이렇게 지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오래 산다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은 좀 비극과 고통스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 몸의 속도, 그러니까 노화 속도를 늦추면서 건강하게 지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슈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구글, 아마존 이런 IT 기업도 지금